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리버스 베이스 HPLC에 적용이 되는 그레디언트 일루션에 관한 내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건을 잡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소크레틱에서 사용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Initial %B, Final %B, Gradient Time, TG라고 나타내는 Gradient Tim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ial %B라고 하는 것은 초기 유기용매의 농도고 Final %B는 마지막에 유기용매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Gradient Time은 유기용매 조성이 점점 증가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그레디언트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B, 유기용매의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유기용매 조성을 다르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유기용매 조성이 일정합니다. 아이소크레틱과 같은 조건이죠. 아이소크레틱의 조건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바로 그레디언트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소크레틱으로 이제 일단은 적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그 대단히 폴라하고 작은 분자량의 물질들이 리텐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물질들이 어느 정도 리텐션이 된 다음에는 그레디언트 타임 시간 중에 유기용매 농도를 이제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니셜 %B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5%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B는 지금 80%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에서 80까지 올리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타임, 그래서 TG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보통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일정한 지금 농도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기 같은 경우는, 어떤 HPC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옵션을 가진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워터스 HPLC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데요. 사실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진 않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다른 기기로 뭐 시험법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그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계들은 이런 옵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기울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기용매 농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실험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80까지 올렸으면은 여기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폴라하고 분자량이 작은 이런 픽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픽들은 이제 다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끝내는 그런 식인데요. 지금 보면 다시 올렸죠. 지금 얼마까지 올리냐면 100까지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피크를 더 지금 일루션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에 대한 픽들은 지금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에 불순물로 남아있는 굉장히 논폴라한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세척이 됐다 싶으면 다시 이제 원래 조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샘플 인젝션할 준비를 갖다 하는 거고요.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이제 컬럼 안정화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똑같이 똑같은 압력과 똑같은 베이스 라인, 그 다음에 똑같은 조성으로 컬럼안을 일단은 이동상 조성으로 컬럼 안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소크리틱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 중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픽 중에 보면은 이제 대단히 논폴라한 것들이 있어서 뭐 80%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100%까지 쭉 이렇게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통 전형적인 형태의 그레디언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면은 80이 아니라 100%까지 이제 이렇게 쭉 유기용매 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논폴란 것들은 이 다음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0으로 올린 다음에도 한동안 계속적으로 그런 픽들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사용한 유기용매가 일루션 스트렝스가 지금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시료에 들어있는 성분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칼럼이 대단히 리텐션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논폴라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리텐션을 시켜가지고 이제 분석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뒤쪽에 나오는 피크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나오는 픽의 리텐션 타임입니다. 이게 리텐션 타임 파이널 픽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픽의 리텐션 타임이 지금 보면은 100%로 퍼센트비를 올렸을 때 그 시간 플러스 그레디언트 타임의 4분의 1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고서 그레디언트 타임의 4분의 1,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시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픽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일루션 스트렝스가 강한 솔벤트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less retentive 컬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리텐션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컬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버스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C18 컬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보다 좀 더 리텐션이 약한 컬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탄소 사슬의 수가 좀 적은, 뭐 C8 칼럼이라든지 뭐 C4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조건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떤 그 샘플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샘플 안에 무슨 뭐 얼마나 폴라한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논폴라한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픽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한번 쭉 그레디언트를 한번 올려보는 거죠. 이니셜 퍼센트비를 보통 이제 얼마로 보통 잡냐면 5에서 한 10% 정도 잡아요. 그 다음에 파이널 퍼센트비를 한 100%로 잡습니다. 그리고 컬럼을 4.6에 이제 150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컬럼 크기인데요. 이 정도 크기면 이제 보통 그레디언트 타임 한 20분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번 그레디언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법을 개발을 할 때 아이소크레틱으로 할 것인지 그레디언트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컬럼 길이가 좀 더 길면 어떻게 됩니까? 그레디언트 타임을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암모늄 포르메이트 A 솔루션이 암모늄 포르메이트고 20mm몰짜리 암모늄 포르메이트인데 pH가 3.5입니다. 버퍼를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B 솔루션은 아세토나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니셜 퍼센트비가 5고 파이널 퍼센트비가 100%인 아세토나이트를 20분 동안 그레디언트 타임 20분 동안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컬럼은 4.6에 150, 5마이크로짜리, 그 다음에 C18 컬럼을 사용을 했네요. 그 다음에 플로레이트는 분당 1ml로 흘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혼합물 샘플을 한번 쭉 인젝션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크로마토그램인데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밀리에이유, 뭐 이제 흑광도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축은 퍼센트비, 유기용매의 농도입니다. 5에서 100까지 올렸다고 그랬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혼합물을 인젝션을 했더니 피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픽과 마지막에 나오는 픽, 그러니까 그 두 픽의 리텐션 타임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델타 TG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픽들이 지금 좁은 범위에 걸쳐서 나왔다, 혹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나왔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델타 TG라고 하는 것이 전체 그레디언트 타임의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아이소크레틱 일루션을 추천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많이 실험을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너무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레디언트 타임이 20분에 4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5분이죠. 그래서 지금 픽이 5분 안에 모든 픽들이 다 나왔다 그러면은 픽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좀 협소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픽들은 성분들이 서로 폴라리티라든지 아니면은 구조라든지 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크레틱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험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소크레틱 조건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나오는 픽과 마지막에 나오는 픽의 리텐션 타임을 평균을 냅니다. 그때의 이동상의 조성을 우리가 아이소크레틱 조건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 요 정도가 이제 그 가운데 평균이 되겠고요. 그때 지금 이동상의 조성은 80%죠. A와 B를 1대4의 비율로 만들어서 아이소크레틱으로 우리가 시험법을 만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피크가 그레디언트 타임의 4분의 1보다 더 넓은 시간 범위에 걸쳐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폴라리티의 차이가 크고 어떤 거는 대단히 폴란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대단히 논폴란 것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제 그레디언트 조건을 사용을 해서
시험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레이디언트 조건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니셜 퍼센트 B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최초로 나오는 픽, 여기 있죠. 그래서 최초로 나오는 픽, 그때의 리텐션 타임에서의 이동상의 조성, 여기 지금 보시면은 60이죠. 이니셜 퍼센트 B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픽의 이제 리텐션 타임에서의 마찬가지로 이동상의 조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때는 이제 편의상 지금 여기에 맞는 뭐 한 90 몇 프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0%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니셜 퍼센트 B는 60%, 파이널 퍼센트 B는 100%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남아있는 이제 파라미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레이디언트 타임이 되겠죠. 그레이디언트 타임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그레이디언트 리텐션 팩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자, 그레디언트 조건에서 리텐션 팩터는 일정한가요? 그렇지가 않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따른 K값은요. 그죠? 시간에 따른 K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점점 작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하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면서 성분들은 컬럼 안에서 가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마치 변하는 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지금 이제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은 K 바라고 그래서 원래 그레디언트에서는 컬럼 안에서 물질들이 K 값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떨 때 K 값을 잡았냐면은 컬럼의 중간까지 갔을 때 그때의 리텐션 팩터를 우리가 상정을 하는 겁니다. 평균적인 리텐션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K 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타겟 밸류가 보통 이제 5로 잡습니다. 아이소크레틱일 때는 우리가 보통 그 K 값을 기준을 얼마로 잡았죠? 2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통 에버리지 세퍼레이션을 위한 타겟 밸류는 이제 5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 보시면 이제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동상에 들어있는 유기용매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hange in volume fraction of organic solvent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frac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final percent B 마이너스 initial percent B인데 파이널을 100으로 하고 이니셜을 60으로 했었죠. 그러면은 차이는 40%인데 40이라고 써주는 것이 아니라 프랙션이니까 얼마로 써줘야 돼요? 0.4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고정을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S는요, 상수입니다. 뭐에 따른 상수냐면은 솔벤트의 일루션 스트렝스에 따른 솔벤트의 종류와 그 다음에 샘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상수인데요. 보통 스몰 몰리큘, 분자량 500이 안 되는 스몰 몰리큘의 경우에는 S 값을 2에서 5, 보통 이제 한 4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 프로틴 같은 그런 거대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0에서 100 정도로 이제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S 값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S 값이 점점 커질수록 K 값은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줘야 돼요? K 값을 될 수 있으면은 크게 만들어 줘야지 리텐션이 제대로 일어나서 분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F는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TG는 그레이디언트 타임이죠. 그 다음에 VM은 컬럼 보이드 볼륨입니다. 이것도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볼륨을 구하는 방법은 이동상의 컬럼을 통과하는 시간 T0 혹은 T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TM에다가 F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컬럼의 볼륨에, 컬럼이 지금 보통 보면 스테인리스 스트랩 원통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원통의 부피에다가 0.68이 뭐가 되냐면 공극률이 되는 겁니다. 포로시티라고 그러죠. 공극률을 0.68로 해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컬럼의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 타임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플로레이트 알고요, S 알고, 델타 파이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것들 다 아는 상태에서는 그레디언트 타임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는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5라고 잡는다고 그랬죠. 1.15 곱하기, 그 다음에 S는 보통 이제 4로 잡는다고 그랬고요. 4 곱하기 델타 파이는 어떻게 돼요? 100에서 60%를 빼니까 40이 되고, 프랙션으로 나타내면은 0.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드 볼륨은 지금 1.7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1.7로 계산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4.6에 150짜리 컬럼, 150mm짜리 컬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4.6이라는 것은 내경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미터니까. 그래서 반지름으로 하면 얼마예요? 2.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드 볼륨 VM을 우리가 구하면은 파이 곱하기 4.6의 반이니까 2.3이죠. 2.3의 제곱 곱하기 150. 그 다음에 또 하나 곱하는 게 공극률이죠. 0.68 곱하면은 단위가 세제곱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기 가져와서 파이
파이 여기 있습니다. 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2.3의 제곱 곱하기 150 곱하기 0.68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왔냐면은 1600 그러니까 사라지냐 1695.1 1695가 나왔습니다. 1695 세제곱밀리미터고요. 자, 요거를 밀리리터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이제 1cm가 1cm가 10mm고요. 여기다가 3승을 하면은 숫자에다 3승하고 또 단위에도 3승을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1의 3승 세제곱. 자, 그러면은 1세제곱미터가 얼마냐면 1ml입니다. 그러면은 1ml는 10의 3승 세제곱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요건 이제 얼마로 볼 수 있어요? 1.695 밀리리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반올림하면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구했더니 이제 얼마가 나왔어요? 15.6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 타임은 15.65를 한다. 그래서 이니셜 퍼센트비 60, 그 다음에 파이널 퍼센트비 1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타임은 넉넉 잡아서 15.6이 아닌 한 16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서 그레디언트 조건으로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뭐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레디언트 리텐션 팩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타임을 구했으면은 사실은 요거보다 그레디언트 타임을 좀 더 늘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분리도가 더 확연히 좋아지거나 이럴 일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한 번씩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타임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레디언트 타임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만큼 분리도가 더 증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법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할 때 레졸루션, 분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K값을 리텐션 팩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바꾸는 것이 좋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